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그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험실 그 외의 샷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씬을 열어서 분석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태까지 만들었던 샷들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저희 샷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키포인트로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학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샷이 310번 샷입니다. 이 샷에서는 추출하는 장면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 샷에서는 이 추출한 곰팡이를 가지고 이 캡슐 안으로 삽입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삽입한 캡슐을 다시 들어서 자세한 디테일이 보이는 샷이고요. 저희는 여기서 디테일한 텍스처링을 배울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라이팅을 했는지 여러분들과 완성된 샷을 함께 분석하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네마4D로 넘어가서 설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10번 샷의 시네마4D 파일입니다. 여기에 보이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이 앞에 보이는 저희가 미리 만들어놨던 곰팡이를 이 손가락 위치 쪽에 배치해놨고요. 그 손가락이 가까이 가서 기계가 나와서 추출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여기서 기계손과 캐릭터 관련해서는 박태훈님께서 작업을 진행하였고, 저는 이 곰팡이와 나머지 배경 레이아웃을 담당하였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분석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 앞쪽에서부터 뒤쪽으로 흐르는 레이아웃을 중시 생각해서 이렇게 앞쪽에 거대한 물체를 두었고, 앞에 있는 오브젝트는 디포커스가 돼서 이렇게 앞쪽에 공간을 더해주는 느낌으로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보면 이 실험실이 굉장히 복잡하게 연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질러진 기계들을 이렇게 배치하였습니다. 이 기계들은 예전에 저희가 바닥에다가 엉클어진 기계들을 연습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다이나믹 플레이스를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는 제가 이렇게 수동으로 약간의 위치를 수정해서 마음에 드는 위치로 이동시켰고요. 이쪽에 앞쪽까지 이 엉클어진 기계들이 있다는 걸 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쪽까지 배치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앞에 배치를 해야지 이렇게 밋밋한 샷에서 좀 더 다양한 씬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저번에 완성시켰던 컨트롤 패널도 완성한 걸 가져와서 따로 디자인하지 않고 배치만 시켰습니다. 카메라 뷰에서 나와서 바깥 뷰를 보게 되면 별다를 것 없이 예전과 같이 이렇게 카메라 밖에서 렌더되지 않는 부분들은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그래서 딱 보이는 부분만 이렇게 남겨놓기 때문에 훨씬 가볍게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가 레이어 정리를 했기 때문에 어디 부분을 지워야 할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레이어 정리가 돼 있지 않으면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또 찾아서 또 지우고 레이어 정리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이렇게 씬을 하나 만들어서 다양한 샷을 만들어낼 때는 이렇게 레이어 정리를 꼭 열심히 하셔서 다음에 여러 샷을 제작해도 무난할 수 있도록 정리해 가면서 작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쪽에 보면은 제가 정리하다 못해 이 실험실 의자도 사라졌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 실험실 의자가 없는 아주 민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캐릭터가 의자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실제는 말이 안 되지만 만약에 이 캐릭터가 더 뒤에 있었다면은 이 장면이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멋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근처에 둬서 더 클로즈업 느낌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제 카메라 뷰에서는 이 부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신경 쓰지 않고 실제 보이는 각도에서 멋있게 보이는 걸 최대한 잡아서 작업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샷의 렌더링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팅을 어떻게 세팅했는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샷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이 손가락으로 저희가 만들었던 곰팡이를 추출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그 전 샷이 저희가 컨트롤 패널에서 암호를 입력하고 캡슐을 꺼내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이 배경 쪽에 그 오른쪽에서 일어났던 일을 배치해서 자연스럽게 스토리를 이어가면서도 또 왼쪽 손에서는 곰팡이를 추출한다는 걸 알려줄 수 있는 레이아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씬을 구성할 때 전샷과 그 다음 샷이 이어지는 장면이라면 이렇게 배경에 배치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배경의 컨트롤 패널의 라이팅이 독특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보이고 굉장히 블러가 많이 돼 있지만 저희는 이야기가 이어진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저는 손가락과 곰팡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 딥포커스로 보이지 않게 하였지만 그 와중에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스토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라이트 패스를 보시면 전체 분위기를 더해주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고요.
자, 이 앰비언트 라이트는 옥테인 스카이에 있는 HDRI 인바이러먼트에서 나오는 라이트입니다. 예전 샷들과 같이 이미지를 하나 불러오고 그 이미지에다 초록색을 더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든 샷들이 초록색이 더해진 앰비언트 라이트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1번을 보면은 이렇게 주황색으로 이루어진 라이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건 역시 다른 샷에서 있었던 형광등에서 나오는 주황 불빛을 표현하였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이 뒤쪽의 형광등을 캐릭터 왼쪽에 배치해서 전체적으로 이 시선이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시선 처리를 유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포커스된 거리를 먼저 집중하다가 결국에 시선이 뒤쪽으로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안쪽 부분에다가 형광등을 배치해서 이렇게 시선을 유도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토네이도를 그리면서 시선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2번 라이트는 탑다운 되는 키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라이트는 이 라이트가 잡고 있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이 라이트를 때려서 이 캐릭터의 손의 전체적인 흐름이 보이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곰팡이의 색깔이 보여서 이 부분이 곰팡이를 추출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해주면서 동시에 이쪽에 책상 위에 널브러진 기계들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샷의 특이한 점은 블럭이라고 해서 제가 앞쪽에다가 그림자를 만들어줬는데요. 지금 제가 블럭을 비저블을 껐을 때의 상태가 왼쪽이고 그리고 비저블이 있을 때의 상태는 오른쪽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앞쪽 부분에 초록색 앰비언트 라이트가 더 많이 묻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쪽에 제가 어둡게 눌러서 앞쪽 부분에는 어둠으로 흐름을 잡아줬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위에서 보게 되면 블락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서 라이트가 오다가 이 블락에 닿아서 그림자가 생기면서 이 앞쪽 부분이 어두워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렌더를 걸고 위치를 움직이면서 그림자가 생길 때까지, 그리고 실제 손 쪽에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고 이 앞쪽에만 그림자가 생길 수 있도록 세밀하게 조정해서 작업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320번 샷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320번 샷은 다음 샷인 330번 샷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다른 점인 이 손가락을 꼽아서 곰팡이를 투입했을 때 장면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피어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 디스플레이스를 끈 상태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냥 스피어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을 포즈몰프로 잡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스케일이 커지면서 등장하고 그 사이에 디스플레이서 디포머를 넣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주었습니다. 디스플레이스 디포머는 간단하게 랜덤 노이즈 효과를 주고 계속해서 이 노이즈가 움직여서 이게 마치 살아있는 곰팡이를 연출하는 것처럼 여기 애니메이션 스피드에다가 수치를 입력하였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이 곰팡이가 들어오고 나서 빛을 발광하는 이런 오브젝트가 안쪽에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330번 샷이 여러분들이 직접 과제로 제출해야 되는 샷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이시는 이 캐릭터는 여러분들이 만드신 캐릭터로 대체돼야 되고, 이 배경 쪽도 250번 샷처럼 여러분들이 직접 디자인한 배경으로 교체하셔야 됩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트를 어떻게 세팅했는지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이 샷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앰비언트 라이트가 HDRI 인바이러먼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미지를 하나 두고 멀티플라이로 초록색을 섞어서 이렇게 전체적인 샷이 다른 샷들과 유지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는 거는 라이트 1번 패스입니다. 1번 패스는 이 캐릭터 안에서 나오는 발광하는 빛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천장 쪽에서 나오는 빛도 1번으로 그냥 통일해서 렌더를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5번 라이트입니다. 5번 라이트는 이렇게 이미지가 있고 실제 이 캐릭터 앞에 지난번처럼 이 판을 하나 대고 실제 저희가 만들었던 렌더된 이미지를 이쪽에 배치해서 에미션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에미션 덕분에 이렇게 캐릭터 앞에 아름답게 리플렉션이 알록달록한 저희가 만들어놨던 샷에 반사돼서 생성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앞에다가 모든 걸 배치해서 눈 쪽에 이렇게 리플렉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리 만든 걸 가지고 이렇게 판 하나를 대고 리플렉션 패스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6번 라이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캡슐 쪽에서 나오는 라이트입니다. 캡슐 쪽에서 나오는 라이트는 실제 저희가 후반에 가져가서 이 초록색을 더 강조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패스를 뽑아서 렌더하였습니다. 8번 라이트는 주변에 있는 주황색 불빛의 형광등들을 따로 뽑은 패스입니다.
이쪽에 보면 캐릭터 주변에 이렇게 아웃라인을 주황색으로 뽑아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라이트가 캐릭터랑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라이트 세팅을 해놨습니다. 실제 뒤쪽에 있는 보케도 아름답게 나올 뿐만 아니라 이 캐릭터한테도 이 라이트를 이렇게 외곽에서 느낄 수 있게 해서 이 캐릭터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이 샷을 보게 되면 전체적인 힘은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갖고 있고요. 그리고 포인트 라이트로 이렇게 형광등에서 나오는 주황 불빛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의 눈의 동선을 이어줄 수 있는 이 초록색 라이트가 처음에 정면을 보여주고 빠졌다가 다시 등장할 때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곰팡이 쪽에서 나오는 라이트도 강조해서 뽑았습니다. 나머지는 보조적인 라이트로 이렇게 리플렉션을 담당한다거나 배경 쪽에 약간 팬이 돌아가는 느낌을 더 강조하는 라이트들입니다. 실제 제작된 씬을 보게 되면 이렇게 위쪽에 팬이 나오는 부분에 이렇게 라이트를 배치해서 팬이 돌아갈 때 이 라이트가 그림자가 생길 수 있도록 배치해놨고요. 그리고 실험실 뒷모습을 제작했을 때처럼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씬을 이렇게 뒤쪽에 배치해서 실제 렌더했을 때 아름답게 보케가 생길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제를 진행하실 때는 이 실험실 자체가 이렇게 기계적인 느낌이 아니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스토리로 만드시면 되고요. 이렇게 비밀리에 뭔가 연구하고 있는 연출을 할 수 있는 거죠. 자연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더 기계적인 미래적인 느낌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캐릭터 정면을 보게 되면 실제 카메라가 배치되고요. 그리고 캐릭터 앞쪽에 있는 오브젝트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이렇게 판 하나를 대고 이 판 자체에는 이와 같이 저희가 예전에 만들어놨던 렌더 이미지를 넣어서 앞에 있었던 책상과 뭐 이런 기계적인 부분들을 리플렉션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 샷은 이렇게 처음에 캡슐을 들어 올리면서 WAI000이라는 숫자의 텍스트가 보이게 됩니다. 이쪽 우측 위에 보면 우성, 그룡, 태운 이렇게 강사 이름도 써놨습니다. 이곳에서는 여러분들의 버전으로 나중에 과제를 하실 땐 001, 002 이런 식으로 1기, 2기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과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숫자를 입력하였고요. 실제 이 스토리에서도 이 실험이 첫 번째 실험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숫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여러분들만의 버전은 001번이라고 표기해서 1기, 그리고 002, 2기 이런 식으로 점점 계속 여러분들이 과제가 많을수록 더 좋겠죠. 그래서 여러 시즌을 이어서 이 과제를 진행하려 합니다. 안쪽에 보면 이렇게 기포들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유리 쪽에 보면 곰팡이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발광하는 물질이 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을 직접 예제를 통해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제 파일을 열어보게 되면 이렇게 완성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하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미터를 담당하고 있는 안쪽 부분입니다. 제가 이 두 개를 하이드 시켜서 안쪽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은 사실 별게 너무 없어가지고 설명할 게 딱히 없습니다. 이 부분의 텍스처를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텍스처 노드를 키게 되면 여기에 제가 예전에 개인 작업으로 만들어놨던 에이시메터리의 한 장면을 넣었습니다. 이미지를 넣어서 이 이미지를 에미션 소스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실 여기서 봤을 때 정확한 이미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의 색깔을 초록색 관련된 색깔을 불러오고 싶었고 저는 예전에 제 작업했던 부분을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에미터의 오브젝트가 이 디스플레이서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로 변형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 텍스처는 별게 없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효과로 이 안쪽에서 뭔가 에미션이 꿀렁이는 느낌을 더 연출하게 된 거죠. 그 다음으로는 이 캡슐을 감싸고 있는 두 가지의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브젝트는 펑거스입니다. 이 부분에 펑거스가 이렇게 감싸고 있어서 이 펑거스는 실제 이렇게 자라나는 이미지가 되는 이미지 시퀀스입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서 곰팡이가 들어가고 나서 약이 투입되고 나서 점점 자라나는 느낌을 이렇게 텍스처를 이용해서 연출하였습니다. 지난번에 만들었던 이 곰팡이가 자라나는 이미지 시퀀스를 이쪽에 불러와서 이 부분에 지난번과 좀 다른 점은 디스플레이서에다 쓰고 또 오퍼시티에도 이 오브젝트를 사용해서 나머지 검은색 부분을 안 보여서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연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시퀀스와 흑백으로 만들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곰팡이를 불러오고 나서 위치와 스케일을 바꾸면은 이 곰팡이의 연출을 아주 자유자재로 움직여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이미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훨씬 더 가볍고 빠르게 연출할 수 있으면서 실제 실사 솥을 활용했기 때문에 훨씬 더 리얼리스틱한 표현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죠. 이걸 만약에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만들었으면 이 부분에 맞게 또 다시 시뮬레이션을 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이미지 시퀀스로 만드니까 훨씬 더 자유도 있고 굉장히 빠르게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획하실 때 이 장면이 나중에 어떻게 또 활용될 때 좋은 솔루션이 뭘까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초이스를 해야지 훨씬 작업 속도도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곰팡이가 있고 이 곰팡이를 감싸고 있는 캡슐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캡슐 오브젝트는 이렇게 전체를 감싸면서 디테일이 조금 곰팡이가 이 부분에서 자세하게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캡슐로 감쌀 수 있었습니다. 시간을 좀 뒤로 하면은 곰팡이가 블러된 캡슐 안에서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리얼리스틱하게 표현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캡슐은 지난번에 저희가 주사기 표면에 물방울이 올라가는 것과 굉장히 동일한 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방울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이 물방울이 제가 러프니스에다 연결해서 이렇게 연출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물방울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연출이 있고 실제 이거를 러프니스에 쓰게 되면은 이 검은색 부분은 아예 검게 나와서 러프니스가 없는 상태가 돼서 굉장히 쨍하게 나오는데 그 부분에 제가 애드 노드를 활용해서 약간의 흰색을 더해서 다른 부분은 블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약간 회색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렌더된 걸 보시면은 약간 뿌야면서도 물방울이 보일 수 있도록 연출하였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흰색을 더하지 않았을 때 0이라고 입력하게 되면 너무 적나라하게 저희가 곰팡이랑 그 안쪽에 에미션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가리면서 더 부드러운 느낌을 연출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러프니스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만든 로고도 보이고요. 이렇게 러프니스가 전체적으로 잘 표현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WAI000이란 글자가 보이는데 여러분들의 첫 번째 1기 분들은 여기에 001이라고 입력해야 되고 002라고 바꿔서 또 기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겉에 표면을 담당하고 있는 매트리얼이 이렇게 캡슐 바깥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 부분을 열어보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숫자별로 여러분들 기수에 맞는 거를 선택해서 교체하시면 됩니다. 1기 분들이라면 이렇게 1을 선택하면은 이 부분에 이렇게 1로 바뀌겠죠. 이렇게 캡슐 전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매트리얼은 초록색으로 전체에 물방울 기포를 넣었고 전체적으로 약간 뿌옇게 러프니스를 더해줬고요. 그걸 다시 범프로 활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포들이 잘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 테크닉은 지난번 저희가 주사기 안쪽에 기포를 만들었을 때와 굉장히 동일한 형태이기 때문에 따로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캡슐 바깥에 이렇게 라벨을 표현하는 로고를 추가적으로 알파 이미지로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겉에 캡슐 바깥에 이렇게 로고를 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실험실의 모든 샷을 저희와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정말 긴 여정이었는데 아직 다음 시간이 하나가 더 있고 그 다음 시간에 과제를 설명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지만 제 파트 부분에 이 부분이 모두 끝났습니다. 정말 긴 여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왔는데요. 이게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샷이 많았기 때문에 간략한 된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또 자세하게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듣고 여러분들 직접 실습도 해보고 과제를 진행해서 응용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서 꼭 여러분들도 이런 다양한 실험실 샷을 도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